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새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70번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다우 지수는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 중 나스닥 지수 홀로 소폭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에 부담이 됐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대에서 1.5%대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96선 밑으로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골드는 1,805달러 선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6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보이면서 WTI가 0.8% 오른 배럴당 7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올해 들어서 50%의 상승을 보였고 이달에만 최소 15%가량 올랐는데요.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이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19만 8천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또 내일 단 하루를 남겨둔 올해 시장입니다. 이번 1시간도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내년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새해 첫 주말을 맞아서 무료 특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내년도 든든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코너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듀 2021. 네, 오늘 서경의 마지막 방송을 장식하는 해왕입니다. 네. 올해죠, 올해 마지막 방송.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2021년도 이제 마무리 방송을 좀 시작을 하는데 사실 지금 글로벌 이슈 관련해서는 크게 어떤 논쟁거리가 없어요. 네.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이죠. 같은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시황에 대해서 이슈는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올해 말에는 큰 문제 없이 뭐 이슈거리 없이 좀 끝이 났다. 내년 초까지는 이 관점 이어가면서 오늘 1시간은 제가 차트 보는 법을 좀 강의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차트 보면서 제일 공부하고 싶은 게 차트잖아요. 네. 제가 좀 그 말은 드리는데 차트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라. 아, 네. 왜 그럴까요? 습관이 잘못될까 봐. 이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이 잘못될까 봐. 마지막에 보라고 얘기를 공부하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네. 올해 또 마지막 날이니까 딱 맞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간단한 차트에 대한 지표 가지고만으로도 좀 어떤 방향성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현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1시간 동안 강의 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도 또 마지막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연초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고인플레이션과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 본격화 우려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량 감소와 각국의 코로나 격리 기간 단축 발표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연말 거래 부진 속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Economists warn of inflation inequality in 2022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의 불평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29일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불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빈곤층들이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연방 정부의 혜택이 사라지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지출 법안이 의회에서 표류됨에 따라서 2022년 초에 빈곤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펜 월튼 예산 모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2019년과 2020년에 구매한 동일 제품에 대해서 2021년에는 약 7%가량 더 지불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평균 가구의 경우 약 3,500달러에 해당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유층의 지출은 6%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팬데믹과 관련한 생산 차질은 빈곤층에 의존하는 상품 비용을 증가시켰는데요. 이번 발견은 코로나19가 시작될 당시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발로 경제학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는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약 2배나 높은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 자녀 세금 공제 월별 지급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컬럼비아에 따르면 거의 400만 명가량의 어린이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지급은 12월 15일에 지급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정반대로 정부에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 초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지만 지금은 연방 지출을 늘리거나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저임금 근로자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11월에 하위 4분위의 임금이 1년 전에 비해서 5%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빈곤층에서 물가 상승에 더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평균 임금은 11월에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조금 실감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물가와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렇게 물가가 앞으로도 좀 빈곤층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실패죠, 사실. 네. 그게 제일 가깝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화폐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드러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게 이제 상위 이제 국가들은 이제 수출이랑 이 모멘텀이 안정화가 그나마 기여져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회복과 성장세로 통화 정책에 대한 수급 조절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은 빈곤층은 사실상 좀 힘들죠. 좀 요새 최근 들어서 사실 가장 힘든 국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어딘가요? 터키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리라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뭐 여행객들한테는 최고죠. 사실
여행객. 지금 가야 되는데. 네. 그죠? 사실 여행객 입장에선 최고예요. 자국에 이제 왜냐면 제가 만약에 터키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네. 지금 터키에 대한 화폐가 지금 완전히 이제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하락한 거죠, 정확하게. 그럼 나는 10,000원만 들고 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터키의 화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지금. 그러면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이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상황이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건 아니죠, 사실. 물가 상승으로 거기 가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딱 이 터키에 대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팍 하니까 이제 여행객들은 수혜를 엄청나게 입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100만 원을 가지고 터키를 가요. 그럼 기존에 어떤 2018년도부터 그게 발생을 했는데 2018년도 이전에 내가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100만 원 상당에 대한 가 지금은 200만 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네. 화폐가 하락했으니까 가치가. 그러면은 이 200만 원어치로 터키에서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물가가 뭐 이제 100% 오른 건 아니잖아요. 물가 100% 2배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또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들한테는 최고입니다. 네. 근데 자국에 이제 자국민들은 진짜 난항이죠. 왜냐면은 자국민들이 이제 외국 화폐, 달러라든가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자국 화폐를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축을 할 때도. 근데 이게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난해하게 흘러가는 거죠. 네. 더 살 수 있는 거를 못 사게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국민에게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올해만 40%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40% 하락했다는 건 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니까 지금 일어났는데 네. 정말 거의 절반 좀 가량이 극단적인 표현을 경제TV에서 하면 안 되니까 네. 거의 진짜 안 좋은 루트로 그러니까요. 가고 있어요. 보통 최악의 1,000원으로 살 수 루트로. 있었던 거를 2,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 가지고 있었으면 네. 내가 1,000원을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찬스인 좋은 거지. 거고, 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현상이 드러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터키 상황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발생하니까 돈까지 이제 발행을 더 하는 상황에서 가치가 급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제가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 나라별 이제 통화 정책의 이렇게 구조를 보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다. 사실 정말 정책적으로 본다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쓰리톱 안에 들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고 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연끌족이다 뭐다 해갖고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투자는 본인의 선택 몫이잖아요.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태로 이제 따라붙기식으로 이제 추격성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만은 단순한 정책상 놓고 평가만 한다면 각 나라별로 네. 가장 유연하고 내수 시장을 탄탄하게 하는 정책이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선제적으로 진입 안 했다면 주식은 진짜 나락갑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은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부동산에 대한 밸런스가 먼저 깨질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막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인 거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우리가 21년 동안 이제 많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뿌릴까 미국에선 항상 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기구를 통해서 회사채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물가
물가 얘기도 나왔었고 그때 당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간다. 물가는 우려되지 않는다. 물가를 배제하자. 근데 평균 물가 AIT를 도입하고도 엄청나게 웃도는 상향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테이퍼링 얘기가 6월부터 전개된 거고 6월 이후에 이제 11월이냐 12월이냐 이걸 갖고 좀 더 빨리 당겼던 거고 막상 이제 또 12월이 되니까 이제는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고 나온 거고 근데 이러한 변화가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이 신세계를 보셨지만은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 전망은 다 나왔잖아요. 미국 관련해서는. 그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상반기 전략은 다 나왔어요. 벌써. 그럼 이에 따른 어떤 매매 구성이라든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황과 그거에 대한 관련된 투자. 그죠? 내년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유로 매수가 제일 높다고. 내년에는. 그 얘기 계속 꺼내잖아요. 뭐 이제 내년 상반기 들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도 통화 정책을 이해를 하면은 정말 간접적인 어떤 여러분들 생활권 내에서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엄청나게 끼쳐요. 그죠? 네. 저는 기준금리 인상할 거를 우리나라에서 올해 초부터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이제 변동금리가 내가 적용이 돼 있다면은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손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문외하다면은 예. 지금 이자만 많이 내는 꼴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죠? 그래서 전략을 잘 수립을 하고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항상.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저희가 해외 선물 코너를 맡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이해도, 달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떤 상품에 대한 이해도, 네. 그 다음 차트. 근데 차트를 또 해야겠죠.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시니까. 네. 차트 차트로, 한번 네, 차트로 좀 봐주시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게. 근데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시청자분들이든 이제 제 무방에 계신 분들이건 항상 반복하는 내용은 있어요. 차트 도사가 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차트 도사는 여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답이 다 있어. 보조 지표로만 참고하면 좋은 거죠? 그죠. 단순한 어떤 이제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참고용인 거지. 지금 내가 시장에 대한 진입이 되냐, 수익에 대한 청산이 되냐, 손절을 해야 되냐, 참고용인 거지. 이게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앵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조. 그죠? 그거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표돼 있는 거잖아요. 네. 모두가 인지돼 있는 거고. 근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게 이 어떤 차트라든가 경제학 쪽에선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네, 달라지고. 시장이 항상 바뀌니까. 예. 제가 최근에 어떤 튜브 있잖아요. 그 영상을 뭘 봤는데, 너튜브요? 네, 너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미국의 어떤 헤비 트레이더가 네. 실제 트레이딩하는 월가에서 예. 총 손실액이 개인 투자로 해갖고 5년 동안 10억을 날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 퀀텀 매매라는데 여러분도 퀀텀 매매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로직 짜갖고 그거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자동 프로그래밍이 되는 퀀텀 매매인데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손실을 본단 말이죠. 시장이 대처를 잘못했을 때. 그죠?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총 5년 동안 개인 시드를 한 10억 정도 날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배운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어느 누구도 이 시장은요
100%란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다들 감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를 하는 거죠. 네.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도. 그래서 오래 공부할수록 안 좋아요. 사실 차트는. 왜냐하면 뭔가 정답이 있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더 빠져들어요. 이 늪처럼. 이 시장에 이것만 알면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라는 이 함정에 빠진다고요.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차트 도사들 많이 만나봤어요. 다 100%래요. 정말. 아, 이거 100% 기법을 찾았다고. 100% 기법을 찾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도요, 계속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100%는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 보고서 그 다음 차트를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 답안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나스닥 차트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제가 일단 추세선을 그어요. 채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봉이에요. 60분봉. 60분봉. 자, 그러면은 제가 주로 보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여러분들. 일단은 MACD부터 보도록 할게요. MACD. 자, 앵커님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앵커님, 이렇게 지금 차트에 대한 방향이요. 네.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건 누가 봐도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럼 지금 매수에 대한 영역이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도에 대한 영역이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수의 영역이 높겠죠.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매수에 대한 영역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수익성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원한다면 이 방향성을 먼저 참고를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를 한다는 건 어떤 시황이 전개가 들어간다든가 정확한 변곡에 대한 이제 차트 타이밍이 도래를 한다든가 이 가능성이 시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일단 시황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전성으로 실질 금리가 당분간 유지되겠다. 증시는 충분히 아직도 산타 랠리 이후에 올라갈 수 있겠다는 관점이 성립이 돼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조건은 성립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서 MACD가 어떤 바를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지금 최근에 MACD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죠. 이거는요, 하나의 이제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떨어져요. 우상향을 가고 있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하는 용도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진입에 대한 과정이에요. MACD가 다시 한번 0에서 상단으로 들어갈 때 이 시장에 대한 강도가요, 그때 굉장히 세게 드러나요. 상방으로. 이때 수익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때 수익성이. 자, 지금 차트만 보고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요, 진입에 대한 구간이 맞을까요? 좀 지났네요? 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진입이 12시 이후에 대한 진입이 매수세로 들어갔다면 나쁘지 않네. 지금은 다시 한번 꺼질 수 있는 전초적인 위기에 놓여 있네. 이겁니다. 자, 시장의 모멘텀은 매수세인데 지금 조정이 한번 또 드러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길게 널리지를 60분봉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진입에 대한 구간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투데이 계속.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방향에 대한 지표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이 MACD가 0을 초과하게 된다면은 그때 좋은 수익성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진입에 대한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매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매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S전자를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S전자가 10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와, 장난 아니죠? 근데요, 저는 2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요, 혼자서 생각해요. 아, 됐어. 수익 냈으면 되지 뭐. 제일 한심한 겁니다. 그죠? 수익이요, 추세를 따라 진입을 잘했다면 이 수익권을 극대화시키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그 그죠? 부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지표에 의해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지표냐? 이제 RSI예요. 예. RSI. 그러니까 이게 지표 보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차트 교육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사실. 사실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게임에 빠질까 봐. 게임에. 여기에 뭔가 답이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네. 저 또한 과거에 요행을 그랬으니까. 바라게 되는 요행을 정확하게 요행을 바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말 표현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네. 쉬운 걸 하려고 해, 그렇죠, 자꾸. 그렇죠. 시황은 계속 바뀌고 어렵고 적용도 안 되니까 이거 나 몰라. 이거 피해가. 여기 답이 다 있을 거야. 네. 시황 읽으려면 매일매일 그 기사 보고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맨날 어려운 단어만 나오대고 이거 자꾸 뭐가 생겼다는데 뭐가 PPP가 APP로 이동을 했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앞으로도 여러분들 금융에 있으면요. 계속 단어가 생겨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싫은 거야, 나는. 이게 싫어요. 근데 이건 하나잖아. 그죠? MACD 한 번 딱 배우면 되고, RSI 딱 배우면 그러니까 되고. 공식처럼. 그러니까 이제 요행을 바라는 거죠. 간사해져요. 뭔가 답이 있을 거야. 난 돈을 여기서 찾겠어. 네.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안 좋은 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결말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익절에 대한 기준 평가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요, 만약에 이 추세에 대한 기본 모멘텀으로 매수 진입을 했어요. 그죠? 진입을 했어요. 막 잘 올라요. 잘 올라요. 근데요, 추세가 이렇게 발생을 할 때요, RSI가 상당 고점까지 팍 찍을 때가 있어요. RSI가. 이거는 웬만하면 이 골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매수골, 매도골 이렇게 표현하는데 골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안 드러나요. CCI랑 스토캐스틱 대비해 갖고. 자, 이게 상단에 드러났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이제 익절에 대한 평가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서 가능성을 내비추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럼 요 구간이 익절 자리예요. 진입 구간이 요 자리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RSI가 지금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또다시 추세가 매수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라는 겁니다.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가장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조만간 조정을 한 번 더 겪고 다시 MACD가 올라설 때 그때 제 진입에 대한 매수 코스가 나올 거예요. 오늘은 관망을 하겠죠. 60분 봉으로 본다면. 그죠? 60분 봉으로 본다면. 자, 이 두 지표만 활용하셔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다만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이해도만 있으면 추가적인 이해랑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차트 도사들은 결말이 항상 안 좋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차트 도사들은 결말이 안 좋아요. 제가 여의도에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뭘 공부하는지 알아요? 차트 다 똑같아 이래요. 예. 그분들 다 진짜 그래요. 차트 그거 뭐 볼 거 없다고. 그럼 어떤 거 보세요? 회사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얘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죠? 그쵸. 주된 사업이 뭐고, 이거에 대한 시장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근데 얘네는 이 회사를 이끌기 위한 또 방향성이
현금 유동이 원활하게 끌리는 회사인지 네. 계속 플로우를 탈 수 있는 회사인지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건정성이 굉장히 좋은지 이걸 따져요.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죠? 네. 또 우리는 다 이거 차트만 보고 하려고 하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계점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차트는요, 지금 증시가 산타 랠리 이후에 매수에 대한 진입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타이밍을 한번 보는 자리다. 진입은 지금은 아니구나. 기다리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한번 재진입에 대한 코스가 나올 거야. 라고 딱 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처음 들으신 분한테는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맨날 차트를 배워왔으니까. 그죠? 근데 주식을 잘하고 싶다. 회선을 잘하고 싶다. 본질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본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정말 제가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본질. 이게 잘 자리가 잡혀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배울 때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가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시황이고 이러지만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전 그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본질이니까. 내가 유로를 거래한다면은 지금 미국 달러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시장의 전개가 나오고 있는지, 미증시를 거래하려면 미증시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 유가를 거래하려면 지금 유가의 오펙 상황과 미국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내가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 개발을 하고 있대. 근데 뭔 개발인지 몰라. 누가 사래.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래. 그냥 제가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뭘 기반으로 하고,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제가 항상 체크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는 MACD하고 RSI만 가지고도 추세에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시황 내년도도 이어지겠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늘 시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해왕 마스터님께서 오늘은 이 연말을 맞아서 특별히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이 본질을 보는 또 그런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질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개장까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빠르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샷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느낌인데요. 이러다가 또 10월, 11월처럼 떨굴까 걱정입니다. 내년에 후회 말고 지금 수익 낸 종목은 털고 국내 선물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드리기가 힘들어요. 부스터샷님. 왜냐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를 종목은 올라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이게 지금 빅쇼트를 한번 얘기를 잠깐만 드려보죠. 네. 사실 그렇죠. 뭐 시장 지수는 좋지 않더라도 그렇죠. 또 종목이 강한 종목들은 뭐 나물러라 하고 잘 가긴 하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지금 빅숏 잠시만요.
그 빅쇼트가 온다면은 네. 주식을 하지 말라고는 하죠. 그렇죠. 왜냐면 다 무너지니까. 예. 그때는 뭐 그냥 극단적으로 답이 없어요. 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인버스 트레이딩이라든가 그 부분을 고려를 굉장히 해야 될 시기인데. 네. 하지만 그런 빅쇼트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제가 예상을 하는 흐름은 사실 빅쇼트는 안 와요. 예. 빅쇼트는 올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 상황 내에서 주식을 올 스탑을 하고 국내 선물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말에는 정답이 없는 거죠. 오히려 왜냐면은- 해지 전략은 어떨까요? 해지 전략으로 내가 만약에 이제 해지 전략은 굉장히 좋죠. 예. 내가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이 성과 자체가 언제든지 반등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 네. 그 가능성이 눈에 띄어. 1월에는. 그러면은 이제 매도 부분으로 해지 들어가는 전략을 통하기도 하죠. 네.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저는 왜냐면은 금융적인 관점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샷님께. 주식을 익절하고 국내 선물에 투자할까요는 정답에 가깝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사실 해외 선물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막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하는 거죠. 그죠? 제가 부스터샷님의 어떤 포트 구성이란 섹터 구성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을 뭘 하고 주식을 샀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럼 한 번이라도 저한테 종목 상단처럼 이거 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섹터 흐름은. 그러면 제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제 기준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익절하고 그 뜻은 무엇이냐? 내년에 시장이 그냥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은 박스권으로 흐름을 보이다 안 좋은 흐름은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근데 어떤 섹터에냐 따라 굉장히 버틸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아닌 게 있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죠? 빅쇼트가 아니기 때문에. 빅쇼트였으면은 앞으로 내려갈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 전제를 깔아버린다면 주식 하지 말라 하죠. 저도. 제가 2018년도에 이랬어요. 2018년도에 이 신세계 코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2018년도에 제가 한 해 동안 내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코스피 1년 동안 내려갈 것 같아요. 이랬어요. 진짜. 욕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진짜. 너가 뭘 아냐. 근데 1년 동안 내려갔어요. 미증신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한미금리가 역전했거든요. 그러면 외인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 한 해는. 네. 근데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지 한국은 못 올린다고 버팅기고 있지. 그죠? 내수시장 강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전되면서 장기화로 1년 들어가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8년도에. 이거 안 좋,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시청자분들이 너가 뭘 알아 하면서 교육을 많이 먹었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네. 근데 지금은 시장 수급 조건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해서 단순 한번 눌리더라도 저는 조정 관점이라고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시기예요. 네. 주식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2020년도와 같은 상승 흐름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세였죠. 유동성 장세였고. 이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부스터샷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으로 들려요. 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가 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전달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게 국내 선물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자,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예.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꼭
주저앉았네요. 네, 여기입니다. 그죠? 유동성 상승이 드러났죠. 그죠? 이때는 뭘 사도 올라요. 이때는. 근데 이 시기가 2020년도예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뭘 사도 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네. 지금 시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지금 2021년도 시작하는 타이밍은요 여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상승합니까? 횡보하네요. 자, 오늘은 이 부분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은 아직 뭐 이제 4천을 깰 거야.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거의 극도로 낮다. 단기간 내에는. 그죠? 그럼 지금 흐름이 앞으로 내년도 흐름이 이 3천선 내외에 대한 어떤 박스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정한 주식 승부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죠? 실력 장세가 그죠? 펼쳐지겠네요. 작년에는 뭘 해도 이길 수 있는 장세는 시장이 완전히 서포트 제대로 되니까 가능한 건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정말 투자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내년도 흐름은. 근데 질문에 대한 정확한 지금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이제 빅쇼트가 드러나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제가 이제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스터자님? 국내 선물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비율을 섞으시고 해지로 사용하신다면 진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주식을 그만둘까요? 그리고 선물로 할까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뜻을. 이상입니다. 네, 부스터샷님께 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지금 또 미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만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 상승 전환했고요. 0.12% 상승한 16,51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16% 오른 1,80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59% 상승한 배럴당 7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1% 하락한 1.13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이 유로를 제외한 모든 상품군이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에서 이 상품별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갈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네. 시장 수급이 조금 더 조정이 오늘 하루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관망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거래일에도 나스닥 홀로 좀 하락 마감하긴 했더라고요. 예, 전에 제가 어제 매수 들었죠, 여러분들. 매수 들 때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 16,550 이탈되면 매수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제. 이탈이 안 나왔어요. 네, 예, 이게 나와야지 시장 수급이 다시 재매수세로 들어가니까. 네, 자, 파동을 한번 그어볼게요. 어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차트부터 이어진 거예요. 네. 어제 이거 그었었죠, 여러분들. 자, 데일리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데일리 파동을. 자, 딱 긋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파동입니다. 어제예요. 어제. 지금 아니에요. 자, 지금 파동이
3파에 대한 조건 자체가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제 저평가 들어가고 이제 파동 자체가 교체가 된 거예요. 파동이. 그럼 지금 그린 제가 이 하락 파동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의미가 더 이상 없다 이겁니다. 지금 생긴 파동을 봐야죠. 근데 왜 제가 매도를 했냐면은 자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자 이거 보이시죠? 뭘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엘리언트 파동 좋아하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언트 3파, 5파.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파동 값으로 본다면은 파동에 대한 지금 변경이 들어갈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거 파동에 대한 완성형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파동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급등 아니면 급락이 여기 이탈이 나와야지 나올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눈에 띄어지는 차트예요. 현재 어제처럼 어제 16,550 이탈돼야지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볼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단가 측정 딱 들어가면은 자 16,460포인트 이탈이 나와야지 매도세로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이 가능해질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왕님 지금 진입할까요? 하지 마세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이거예요. 자 제가 왜 기다리라고 하냐면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나스닥 차트 한번 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몇 시죠? 네, 11시 40분이죠. 네. 미국은 몇 시일까요? 미국은 지금 9시 40분. 그죠? 한창 아침이잖아요. 그죠? 거래가 오전 내내 드러나잖아요. 장중에. 코스피 할 때. 우리가 지금 졸린 것 뿐이에요. 미국은 항상 한창 트레이딩 이제 시작할 때란 말이죠. 안 그래요?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되게 팩폭. 여러분들 장 개장하자마자 주식 사세요? 맞죠? 기다리세요. 새벽에 나와요, 자리가. 안 그래요? 장 개장하자마자 여러분들 이거 막 매집해야지 막 이럽니까? 장 보고서 판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16,460 이탈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 선상을 붙으면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일주일 동안 차트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 그 나스닥 5일 그 유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 보이죠? 거래량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분석이 됩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게 거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때 거래가 발생하는 게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주식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그 상품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매집 활동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주식에선 굉장히 종목별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시적인 상품에서는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시 상품에서. 그래서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 거래량으로 거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품의 이해도를 잘 좀 깊숙이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것도 있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거래가 한창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언제부터? 11시 30분부터 그죠? 그러면은 16,460 이탈 나오고 이제 매도에 대한 수급 파동이 드러날 거예요. 그죠? 그 차트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이 또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더욱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정말 좋은 말을 어떻게 보면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일 좋은 말은 뭘까요? 네, 22년도 다들 부자 되세요.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그렇죠. 건강들 다들 챙기시고, 진짜 돈 좀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많이 버셔서
저 나중에 지나가면은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다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연말 분위기 나는 이런 또 새해 덕담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말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